윤 총장의 대권 주자 지지율 급등, 이 정치권은 평가절하하면서도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인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들어봤습니다만 여야 모두 좀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의미를 좀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권에 집중 때리기에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어디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윤석열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 사회에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렇게 지지도가 여론조사에 투영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예. 물론 이번에 나타난 그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11월 첫째 주의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해 볼 때도 최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래서 이른바 그 여권의 양강 구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예. 네.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여론조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일 한국갤럽에서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아, 거기서도 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매달 둘째 주에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그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다른 여론조사들은 대권 후보 지지도를 물으면서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예. 예. 근데 한국갤럽에서 그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냥 주관식입니다. 누구를 예. 지지하느냐 적극적으로 묻는 거죠. 예.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다지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3%, 예. 4%에 불과했는데 내일 여론조사가 발표된다면 거기서도 만약에 높은 여론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드롬 이 부분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 방식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내일 나올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 한길 리서치 조사,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1위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갤럽 조사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예. 하여튼 주목이 될 부분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24.7%죠.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이낙연 지사 이낙연 대표 22.2%라고 하고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해서 6.2까지는 그 거의 뭐 동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이재명 지사하고는 조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범위를 내에서지만은 앞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그와 관심 있는 것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중도층 표심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권이 많이 지지를 했다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 그럼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 한 번 더 분석해 주실래요? 예, 윤석열 총장의 지역별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나왔습니다. 33.8%가 나왔죠. 33.8%가 나왔죠. 예, 그렇네요. 본인의 평균 지지율보다 9%포인트 더 높게 나왔고요. 예. 예. 이재명, 이낙연 지사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지금 여론조사, 지금 여야 합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충청권 인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권을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이죠. 예. 전남 영광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아시다시피 안동 출신에서 어릴 때 이제 성남에서 지내지 예. 않았습니까? 예. 또 국민의힘을 보면은 원희룡 지사 제주죠. 그리고 또 다른 여권 인사 중에서 오세훈 전 시장 경우에는 또 수도권이죠. 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다 영남이죠. 예. 그 충청이 없다는 거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청 출신은 아닙니다. 서울 예.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예. 하지만 부친인 윤기중 전 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고 예. 그래서 공주에서는 우리 식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
반기문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안희정에 쏠렸던 표심들이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 지지율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대와 60대에서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실 20대와 60대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대통령 지지도 같은 여론조사를 보아도 20대와 60대가 가장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50%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대는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 진입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축된 심리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아무래도 진보 성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심리, 반발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10%대에 머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확장성 이야기 해주시면서 중도에서 약 27%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보수, 중도, 진보 이 층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정당 지지들보다도 오히려 윤석열 그 총장이 받는 보수층에서 받는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지금 정치 성향별 지지도가 좀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층에서 한 34% 그리고 중도층에서 27% 정도가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도층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중대층의 지지도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유의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 아직은 뭐 보수층에서 34% 지지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윤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야당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이 정부 그 초기에 국정농단 특검에 수사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를 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썩 우리 편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거죠. 하지만 검찰개혁 문제로 추미애 장관이나 현 정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냥 환영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문재인층의 결집이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한테 몰리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앞으로 전국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좀 자신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해서 윤나땡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과거 사례도 봐도 이제 최근에는 황교안 전 대표를 봐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일단 현실 무대에 들어와서는 칼날 검증을 참 건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말 언론이나 또 아니면은 사회단체 또 정당 각 당에서 칼 검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아마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일각의 생각인 건 같고요.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또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반문재인층 흐트러져 있던 반문재인층이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낙관적으로는 또 볼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또 갖춰 있는 겁니다. 자 여당 대선 주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인데요. 이 지지율이 만약에 다음 조사나 그 다음 조사 때도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게 쏠림 현상이 혹시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그 여권 내부에 상당히 올라오다가 좀 주춤해지고 그 이낙연 대표가 역전하는 변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 대법원 판결, 거의 무죄 판결 효과가 거의 끝이 났다라는 거,
또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낙연 지사는 콘크리트층 호남이라는 지지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 예. 거기다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났지만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무당층, 중도층들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 쪽으로 좀 표가 갔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표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시끌시끌한데 정작 본인인 윤석열 총장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본인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아직까지 정치하겠다 한 번도 말한 적도 예. 없습니다. 본인 네. 입으로 검찰 정치적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물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끝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퇴임 당시에 만약에 중간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한다면은 그 당시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내년 7월 정도에도 지금 상황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국민의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과연 윤 총장이 그때까지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라면은 예. 검찰총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돈과 조직과 사람이 다 구비되어 있는 데서 움직이는 것 예.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 정치판이라는 건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좋은 포도가 좋은 와인이 되는 법은 없죠. 예. 숙성이 돼야 되고 그 장인들의 테크닉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좋은 제목이고 좋은 포도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예. 과연 좋은 와인으로 바뀔지는 그것은 본인이 숙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와인의 성숙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급등 그리고 향후 전망 또 이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